그래서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내일 근데 뭐 밤사이에 ELW 움직임이 또 아니죠. 미국 선물 흐름이 어떻게 나온지 봐야 하는데 일단 지금 당월물은 근데 내일 지수가 어찌 될지는 우리도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하지만 채권 흐름을 보면서 지금 당월물은 채권 흐름을 보면 내일을 알 수 있냐고 아니요. 지금 우리 자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뭐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여부에 하지만 우리 자금은 판이하게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자, 금리는 또 이제 또 단속 들어가겠죠. 자, 뭔 얘기를 하던 분명히 지난번에 채권단은 금리를 낮출 때 채권 쪽에서는 금리가 오른다 그랬더니 그 뭐 채권 쪽에서 무슨 찌라시가 들었다. 아니 어찌됐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금리는 대출 금리는 오를 것이고 적금 금리는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죠. 우리는 금리를 이제 11월에는 못 낮추면 낮추는 효과, 지준율을 낮추던지 뭐 하겠죠. 이 상황에서 지금은 일단 미국 선물이 많이는 아니고요. 살짝 떨어지고 있어요. 뭐 이게 많이. 하면 나스닥은 좀 올라가고 다우지수. 근데 미국 금리가 지금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 29일 오늘 아침 8시 25분이거든요. 근데 금리를 보여드리면 자, 이제 비중을 간단히 맞추고서 뭐 늦게까지 뭐 일단 필요한 비중만 딱 맞춰보면 미국 채권 수익률이에요. 이건 수익률 금리 10년물 우리 외평채 이 10년물에 풀었어요. 오, 2.1일 때 우리 2.25에 자, 이 2.1일 때 우리가 풀었던 게 2.566.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가격이 자, 싸게 풀었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을수록 비싼 건데 우리 이렇게 근데 이게 1.4까지 갔다가 지금 1.8에 됐으니 이 사이에 우리 채권은 더 영향을 네 안녕하세요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당월물 콜은 대부분 조금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10만원 아까 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 차월물 콜로 갈아탔고 풋은 당월물 풋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콜은 이제 오늘 올랐을 때 아침부터 갈아탔고 올랐으니까 풋은 지금 갈아타고 싶어도 못 갈아타요. 시장이 아직 안 내놔져 있기 때문에. 자, 원래 지수가 오를 때는 풋을 풀죠. 지수가 빠질 때 콜을 풀어요. 근데 지금 풋을 못 풀어요. LP도. 풀 수 있는 상황이 자, 풋 가격을 괜히 낮춰줬다가 풋들이 튈 테니까. 일단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는 자 이거 오늘 콜을 그 나머지는 당월물은 일단 콜을 50% 아침에 8시 18분에요. 여기까지 매도했던 이유는 채권 흐름 보고 그러고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다 차월물로 많이 들어가 계세요. 가장 좋은 건 차월물이요 거의 오늘 비중이 자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당월물은 차월물도 올라요 오르면 하지만 당월물이 튀어봤자 지금 콜은 그 정도로 많이 튀지 않아요. 근데 안전하게 차월물로 갈아탄 건 콜은 오른 거예요. 자 당월물 콜이 오르면 수익 차월물 콜이 오르면 수익이에요. 당월물 콜이 더 세게 오를 수는 있죠. 하지만 당월물 콜은 여기서 풀이가 까이면 지수가 밀리면 깡통 다 차월물 콜은 고가 콜을 들어간다 그러면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갈아타셨다 그러면 너무나 잘한 거죠. 당월물 콜을 매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 그래서 갈아타신 분들이 많으세요. 거의 갈아탔죠. 웬만하면. 자, 이 상태고 지금 그래서 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종가에 저희가 맞춘 건 4대 7을 맞췄어요. 당월물
차월물 콜 대 당월물 풋이에요. 근데 이 4대 7이 그럼 콜이 적네요. 풋으로 가야 되겠네요. 아니죠. 풋은 지금까지 매입 금액 기준이고 얘는 계속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했으니 평가 금액으로는 여전히 콜이 많지만 풋은 쪼그라든 거에서 단타 치고 맞추고 이러면서도 조금 콜을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자금 아직 늘릴 기회는 아니에요. 내일 만약에 오늘 금리가 이렇게 미국 금리가 오르지 않았고 파월이 금리를 이제 올해 안에는 안 낮출 거다라는 식으로 매파적인 즉 금리를 낮췄지만 올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부터 조금 콜을 조금 더 들어가고 자, 한 5 정도 6 정도 들어가다 내일은 자, 풋 맵 금액 대비 이거 회수가 안 된 거거든요. 하지만 콜로 다 감쌌죠. 콜을 7을 들어가서 맞춰버리겠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내일 금리를 낮춰도 모레 우리는 목요일 새벽이죠. 낮춰도 그 효과가 세지 않을 수밖에 없죠. 바로 미국 금리가 지금 근데 낱말할 게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2%대에서는 오히려 파월이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트럼프 이러니까 낮췄어요 한번. 근데 지금 이 상황이고 여기 요거는요 이 금리는 1.4에서부터 올라갑니다. 1.4에서부터 올라갔어요. 1.4 1.4에서부터 올라간 거고 많이 올라갔죠. 우리는 그러면 얼마에서부터 올라갔나 보세요. 우리 밑에서부터 최근에 올라간 걸 우리는 정말 사상 최대 가장 싼 금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요. 최근 1.1에서 그러니 외국인은 얼마나 비싼 가격에 샀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발행시장에서 채권 쪽에 매입이 응찰이 크더라도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면 자 별로 높은 가격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저가 요즘 발행하는 건 1.1 대비 보면 더 높은 가격 더 낮은 가격에 싼 가격에 발행을 하니까 사가지고 얘네가 적정 물타기에서 빠져나간다라는 자 설도 있고 지금 안 그러면 문제는 외국인이 팔고 싶어도요 워낙 지금 채권 쪽은 워낙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팔고 싶어도 못 팔겠죠. 워낙 많이 지금 장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채권 흐름만 봐도 자 하나밖에 없어요. 팔고 나가느냐 아니면 다시 들어오냐인데 다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빚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과연 이대로 채권이 잘 끝날 수 있냐고 끝날 수 없어요. 이미 우리 채권은 너무나 많이 발행이 돼 있고 순발행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10월 16일 날 금리를 낮췄지만 시장 금리는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1.480에서 올라서 오늘은 고점이 1.813 이렇게 되면 올해 5월 달에 6월달 7월달 8월달에 풀었던 채권들은 지금 손해예요. 그러니 더 쌀 때 사갖고 어느 정도 물타기라고 나가느냐 마냐가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올 연말에 우리는 MBS 안심전환 채권 자, 거기에 안심전환 대출에 대한 채권 발행이 있고요.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이 더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발행해놨던 지방채에 대해서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풋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미 금리 격차가 기준금리랑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일단 비중을 이렇게 잡고 경기 하락은 아직 시작 안 했죠. 뭐 크게 대놓고 무슨 고용이 안 좋다 하지만 대놓고 뭐 드러난 게 없잖아요. 이제부터 채권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자 지수가 당연히 연말 11월 12월 이렇게 발행할 채권이 만기 도래하는 채권이 그럼 여러분 만기 도래하는 채권 가격을 뚝 올려갖고 10,000원인데 지금 12,000원에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 채권을 이미 자 30년물이든 뭐가 됐던 한꺼번이 아니라 2표째요.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나머지인데 그것도 지금 워낙 많아요.
그거를 지금 해결을 못하니까 미리 풀어서 그 채권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미리 푸르는 거예요. 자, 채권 가격이 낮아지는 반면에, 즉 금리가 올라가는 반면에 일정 물량이 팔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팔고 나갈 수도 있는 걸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모자르고 달러가 우리가 평가절 하가 돼요. 최근에 요즘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낮아졌는데, 이제 남은 거는 환율이 올라갈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거는 미국이 근데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전환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하나요. 금리를 낮추는 목요일 날, 자, 미국이 금리를 낮췄는데, 우리가 미국조차도 금리를 낮췄는데, 움직임이 세게 나오질 않아요. 지수가 오르거나. 왜냐면, 지금 금리를 낮추면서도 다시는 안 낮춘다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 아침에 콜을 열심히 팔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당월물 콜이 올라가면 차월물로 갈아타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올 시기죠. 자,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시장금리가 완전히 시장금리가 여기 있고 기준금리가 여기에요. 지금 1.78, 거의 1.78, 그리고 시장금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1. 기준금리가 이렇게 지금 격차가 벌어진 상태예요. 상당히 많은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채권은 등락이, 작년에 2.7일 때부터, 그리고 시장금리, 우리 10년물 채권금리, 여러분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1.75였을 때도 1% 차이가 났을 때 지수가 올라가다가 하락 한번 맞으면 그냥 푸직 팍 살아났거든요. 그럼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안에 기준금리가 하물며 1.5일 때 시장금리가 1.1이니 등락이 적었다가 얘가 빠지고 얘가 올라가면서 다시 작년을, 지금 1.25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시장금리가 1.78이에요. 요거 조금 올라가 버리면 다시 격차가 커지는 건데, 금리 더 못 낮출 가능성이 커요. 지준율을 그 대신 낮추겠죠. 지급준비율을. 안녕하세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일 아침에 지금 미국이 더 지수가 밀려서 금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금리가 먼저예요.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오늘 1.8에서 밀리고 내일 장중에도 1.78 이렇게 밀린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파월이 금리를 낮추면서 다시는 못 낮출 수 있다, 안 낮춘다 라는 말보다는 조금은 뭐 상황을 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비둘기파적인.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목요일 밤사이 미국은 일단은 비중을 풋에 대해서 콜을 채워 넣을 거예요. 차올물이니까 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 미국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1.83인데 자, 세게 움직인다 위로. 그러면 금리를 낮추면서도 비둘기파가 아닌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콜을 지금 비중대로만 자 가져갑니다. 더 안 들어가고요. 네, 콜 줄이고, 네, 그쵸. 콜을 차월물로 갖고 나니까 편하죠. 네, 우리가 아침에, 왜냐면 채권이, 자, 오늘도 발행 시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이 응찰은 했거든요. 그 응찰각이 RP도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 안 좋았던 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에요. 터무니없는 가격. 그리고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콜은 빨리 패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콜 줄이고 차월물로 갈아탔기 때문에 밤사이에 올라가면요, 우린 다시 차월물 콜을 사드리면 돼요. 아침에 파는 거는 더 많이, 모자르면 아침에 맞추면 되고 더 싼 걸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중은 맞춰놨습니다. 내일 저녁에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중요한데요. 네. 성님도 우리 등락이 5월달, 8월달 빼놓고 근데 8월달은 푹 같지 않게 나왔어요. 8월달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어요. 레버리지가 약했는데 요거 있죠 내일 요 금리가 되게 중요해요.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내일 장중에랑 이 금리가 진짜 1.85 이상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더 넘어가고 더 넘어가고 이 정도면 해도 더 못 들어간데 올라간다 금리가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낮추지만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 편안하게 한번 세게 ELW의 레버리지 주식 대비 4배에서 45배 중에 그렇다고 많은 금액을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적정 금액으로 봐야 되겠죠. 합성이 그렇다고 또 콜이 없이 풋만 들어가도 안 되겠죠. 적정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합성 콜풋에 의해서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요 비중을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봐서는 유럽이랑 지금 다 체크하거든요. 자, 만약에 오늘 1.78에서부터 더 밀린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차올면 고를 금리를 낮추면서도 효과가 확. 또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내일 아침에도 왜냐면 원래 예전 같으면 오늘부터 코를 채워놓습니다. 금리를 낮출 건 뻔한 거니까 차올물이라서. 우리도 내일 봐서 콜풋을 차올물을 다 채워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금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낮추고 나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던 등락을 요하는 등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한 가지 그동안에 얼마나 채권을 팔았는지 아시죠? 막판에랑 채권으로 몰렸어요. 자금이. KTB 지수가 0.12면 굉장히 센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자,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2를 뺐어요. 뭐라고들 지금 환매 조건부 채권을 보면서 얘기를 하냐면 자, KTB 들어갔지만 저점이라서 혹시 지금 있는 거하고 물타기를 해서 빼고 나갈까? 나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도.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이게 역의 환율이 아니에요. 이건 장중에 지금 역의 환율은 해외에서 거래하는 환율이죠. 조금 소폭 조금 올라서 올라다가 또 빠진대요. 그래도 1167원 1167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서는 내일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네 실시간 1167.31 뭐 이렇게 네 비슷합니다. 네 이형님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비중은 자 금리가 빠지면 장중에 콜풋을 조금 더 채워넣을 거예요. 물론 지수가 오르면 콜을 단타 치다가 물리면 풋을 지수가 빠지면 풋을 단타 치다가 물리면 콜을 집어넣으면서 양쪽 자금을 늘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늘리면서도 늘려가지만 어느 정도는 자 이익절을 하면서 가져가겠습니다. 물론 차월물이라 시간 여유가 있지만 등락 이후에는 풀이가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금 전반적인 채권 상황은 자 중국이 마이너스 위안화 이건 중국이 막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선물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뭐 엄청 큰 하락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또 채권 가격도 미국 안전자산 가격도 안전자산이요. 애매모호한 건 미국 안전자산 가격이 이 와중에 지금 오르고 있어요. 우리랑 좀 비슷한 상황이죠. 그동안에 워낙 금리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채권 가격이. 자, 이거는 어찌됐건 미국 안전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건, 자, 미국 선물도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채권 움직임을 보여드리면, 지금 같을 때 이런 도시, 부산, 철도, 지역개발 채권들, 뭐, 그리고 이런 채권들 지금 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내년에 이제 지방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6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채 선물 거래가요. 자, 오늘 힘을 하나도 못 줬잖아요. 그에 반해서는, 자, 마이너스를 계속, 그래 살짝 플러스였지만, 19-4가 채권이 장외에서 상당히,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채권이 오르고 있어요. 19-4. 4 오르고 있고, 그리고 초장기채. 초장기채가 22.50이면 마이너스가 큰 게 아니죠. 그래서 보면, 일단, 차월물 콜은, 당월물 콜은 차월물 갈아탄 상태고, 지금은, 당월물은 품만 갖고 있습니다. 내일 지수가 뭐 떨어지면 떨어져도 좋고, 오르면 오른 대로 있는 물량을 팔아나가겠습니다. 네. 저거는 실시간은 그냥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자, 그냥 본다 그러면 실시간으로는 제공하는 곳이 아마 인포맥스도 제가 알기로는 인포맥스 그 해외 계좌를 터서 일정 자금을 넣어놓으면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HSBC에서 각 나라별로 자 한국대로 해주는 자료를 작년 겨울에 터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고 있고 아마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직접 보시려면 인포맥스에서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시장금리도 빠지는 거죠. 네. 인포맥스에서 아마 달러 계좌를 하면 전 HSBC하고 아까 먹었는데 두 군데를 통해서 받고요. 원래는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근데 지금은 시장금리가 제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일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낮췄는데 1.7 어쩌고 해서 금리를 낮출지 아니면 1.85가 넘어서 1.9에 육박하거나 여기서 금리를 낮췄지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집니다. 높은 가격에서 금리를 낮추면 오히려 시장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요. 낮은 상황에서 1.75 미만에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장 금리도 하락할 걸로 보여요. 즉 채권이요. 높은 가격에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추는 건 이제 채권마저도 고용이 좋지 않으면 채권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미국 채권이 과열이라 얘네가 손절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내일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모레 아침이겠죠. 이번에는 당연히 우리는 자 1.4 갑자기 높아진 가격이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올리는 순간 10월 16일부터 금리는 튑니다. 그랬죠. 시장금리. 근데 튀었어요. 그래서 네 시장금리는 네 지금 채권 10년물 금리를 주로 제가 봅니다. 근데 지금은 초장기채를 보셔야지 돼요. 정말 채권 쪽으로 계속 수익이 나려면 20년물, 30년물, 주로 10년물 이상의 채권들이 수익이 나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채권이 마무리 설거지다 그러면 10년물, 20년물, 30년물을 팔고 얘네가 단기 채권 3년물, 5년물, 1년물 얘네가 수익이 나요. 근데 그 단기 채권이라도 팔고 통환채까지도 단기 1, 2년 만기 채권이라도 판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채권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동반해 온 건 환율 폭등이요. 평가 절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구간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갔어요. 우리 채권 금리 작년 5월 이후로 고용이 좋지 않고 북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안전자산으로 들어갔는데 5월달, 6월달까지 남들은 두 번, 세 번 금리를 두 번 올리고 세 번째 때 올리냐 마냐인데 우리는 한 번도 안 올려져 버리니까 아 한국은 어허 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해소돼서 채권이 좋아지고 고용이 안 좋으니까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외국인이 팔고 나갈 걸 우린 두려워해야지 돼요. 네. 10년물 판계. 자, 오늘 그렇죠. 약간의 조정일 수 있어요. RP도 그렇거든요. 약간의 채권 과열에서 이제 빼고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 채권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채권이 이게 금융이에요. 지금 우리 지방채도 풀어줘야 돼요. 미국이 하물며 3.2가 넘어가는 구간에서부터 자 3.2에서부터 미국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한 3.2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미국이 1.4가 되니까 자 1.6 반보다 더 떨어져 버렸죠. 하물며 이때부터 그러니까 올해 한 2.8부터 움직였거든요. 채권이 3배가 수익이에요. 우리는 2.7, 2.8에서 1.1까지 빠졌어요. 금리를 올린 것도 12월에나 올리고 이러니 우리 채권은 얼마나 많이 수익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순발행이 우리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예요. 순발행이 자 물론 예전보다 더 풀지 않았어요. 조금 덜 풀었지만 순발행이 미국 채권도 3배 올라갔으니 우린 줘야 될 상환 만기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 줘야 될 돈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오늘 단기 채권은 오르고 10년물 이하의 이상의 20년물 30년물은 뺐잖아요. 그만큼 걔네가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야말로 단기 금리가 막 폭등해요. 단기 금리는 폭등하게 되면 무섭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요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금리를 막 낮추면 되죠. 아니요. 그건 기준금리입니다. 오히려 기준금리를 낮추게 될 경우에 이 단기 금리가 폭등할 수 있어요. 자, 두 개는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간 거고 얘네는 금리가 올라가서. 근데 이거 보이시죠? 10년물 채권이 금리가 채권 가격이 마이너스가 크지 않은데 금리는 엄청 세요. 자, 하지만 이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그리고 채권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면 손실을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금리가 한 번 밀려줬을 때 근데 밀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발행시장에서 얘네가 싸게 들어가 버려요. 오늘도 기사가 나왔어요. 발행시장에서 얘네들이 싸게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싸게 잡아서 지금 물타기가 진행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환율이 오르냐 빠지냐. 환율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자 올라간다 그러면 얘들은 팔고 우리 시장에서 나가는 거고요. 환율이 자 떨어진다. 그건 어제보다 떨어진다는 거, 덜 줘도 된다는 거가 우리가 평가절 상이 된다 그러면 일정 물량은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올 겨울, 내년 봄, 내년 여름 우리는 이 채권 만기 순발행 채권에 대한 빚을 갚아가느라고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월에 MBS의 발행 여부, 금리가 여기서 계속 오르면 더 많은 채권을 싸게 더 많이 발행해야지만 안심전환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그 채권을. 그래서 올 12월이 기점이에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 버린다. 자, 지금 금리 이러죠. 10월 15일 날은 이게 아니었어요. 1.48이었고 또 하나 이것만이 아니죠. 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채권 가격. 그러다 보니 최근에 높은 가격에 더 낮은 금리에 풀었던 게 19-6, 19-5예요. 올해 2019년도 6월에 마감한 채권, 시작한 채권 7,
19-5. 자, 요게 19-5예요. 그리고 얘가 19-6. 7인가? 6.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근사치로 얘네가 더 싸졌어요. 급격하게. 얘가 가장 7월달 높은 가격에 풀었던 8월이 가장 채권이 높을 때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을 때예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0년물 채권 남아있습니다. 10년물. 그 다음에 19-4예요. 10년물 채권도 10,000원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는 더 많이 연말 내년 1월까지 금리는 더 많이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대로 금리 낮추진 못하고요. 11월 달에는 우리가 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지준율을 그리고 또 하나 지준율을 낮추겠죠. 좀 상속과 증여가 대기업의 상속과 증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시기예요. 세수도 모자르니까 증여세나 상속세 내야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을 살짝 보고 마감한다. 그러면 조금이지만 미국 채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미국 선물이요. 자, 약간 더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본격적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침에 또 채권 쪽으로 자금. 근데 지금 채권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도 안 돼요. 자, 네, 채권 쪽으로. 자, 그 대신 지금 자, 아버님 괜찮으시죠, 정님? 지금 병원에 아직은 퇴원도 아직 안 하셨나요? 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자, 12월 네, 정님도요. 자, 12월 내년 1월에 분명히 우리는 이 채권 금리 때문에 약간 황당 아직요. 빨리 퇴원하시길. 제가 한 성모성 한 100번, 1000번 정도 올려드릴게요. 제 부모님이 그러면 그냥 어수선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어수선해요. 그래서 꼭, 예. 내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죠. 여러분 대출금리 고정으로 확정으로 은행에서요. 올 8월에 제 아는 동네 강아지 엄마 한테 되게 친한데 금리가 그냥 고정으로 해놨는데 언니 은행에서 더 낮춰준다 그러길래 빨리 바꾸라 그랬어요. 아니다 금리 올라가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여기서 낮아질 수가 없어요. 금리는 대출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확정으로 빨리 나시고 확정으로 빨리 해놓으십시오. 우리는 올 12월과 내년 1월, 2월 사이에 우리 채권은 이 순발행에 대한 상환을 막아주던지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 채권을 순발행을 상환 들어왔을 때 자, 좀 자금이 모자르다 얘기가 이미 떴습니다. 3조 정도가 내년에 이 채권 좀 모자르다고 나왔어요. 3조 3천억 원. 근데 더 모자랄 수가 있겠죠. 더 만기. 물론 여기서 하나요. 채권 금액이 올라가든지 채권 금액이 빠져서 팔고 나가든지 채권 금액이 올라가서 수익이 나서 나가든지 채권 금액이 떨어지니까 지금 낮은 가격에 사서 물타기해서 나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결국 이 모든 거는 환율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철저히 잡으시고 내일도 야물딱지게 조금씩 가지고 있다가 근데 자금을 장중에 늘릴지 말지는 미국 금리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금리 움직임이 자, 약하게 빠지고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콜도 늘리고 풋도 늘리겠지만 콜을 더 늘릴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 조금 풋을 신규 자금을 넣지만 콜도 좀 넣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풋을 감싸올 정도로 넣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자금은 둘 다 좀 늘려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아직 차원물 풋이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자,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ELW 변동성이 나와요. 금리가 일단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비중을 보고 주식을 일단 피해야 되는 구간이지만요. 라인 문제로 채권 종목들도 눈치를 봤거든요. 근데 앙트레님이 갖고 있는 채권 종목에서는 라임에 연관된 채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주식이 없어요. 그 종목들은
하나도 상관없이 그래도 전환 시점에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대주주 지분이 60에서 80%고 시총이 10%이기 때문에 어디 감히 라임에 해당되는 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네. 내일도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된데 뿌나마나 그렇게 된데 조금 저기 콜이 좀 모자르세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콜이 너무 작은데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채워 넣으셔야 될 거예요. 일단 당월물 다 빼고 차월물로 갈아타셨죠, 이 형님? 그 비중에서 풋은 하지만 매입 금액이잖아요. 매입 금액 쪼그라들었고 내일 당장 조금 지수가 빠진다고 풋을 막 들어가지 못해요. 금리 여부 보면서 풋을 콜은 팔아나갔고 콜은 일단 차월물로 들어갔어요. 당월물을 팔고 그래서 비중을 맞추고 당월물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자 어차피 풋을 더 살 거니까 네. 그래서 재무구조 보셨죠, 앙트레님? 재무구조가 빵빵합니다. 일단 재무구조 좋은 종목들은 충분히 채권 종목에서도 재무구조 좋은 종목들은 언제 튈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가지고 있었어도 한 번씩 튈 때마다 무섭게 올라가니까 자, 그때마다 물량을 살짝 줄여놓으세요. 너무 많이 있으면 견디기 힘드니까. 그래서 비중대로 자 해나가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려울 거 없어요. ELW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르는 쪽은 팔아나간다. 오르는 쪽은 팔아나간다. 싼 콜과 풋은 의미가 없습니다. 적정 가격으로 갈아탄다. 5원짜리 콜과 풋은 안 돼요. 5원짜리. 네. 그래서 붙들고 계십시오. 근데 모씨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씩 튈 때 조금 물량을 줄여주세요. 물량을 조금씩 한 번씩 튈 때 그냥 지금은 이 시기니까 하지만 자 대형 풋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그래서 풋풋풋이 아니에요. 11월, 10월, 11월, 12월이 채권 만기가 엄청 많이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니 지금은요 금리가 자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재무구조가 이상하거나 뭐 이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딴 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단타 쳤다 그러면 주식은 단타 쳤다 그러면 엉망됩니다. 물론 채권 종목 좀 단타는 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시기를 못 맞춰요. 그냥 더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우직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출 때마다 그냥 팍 팔아버리세요. 거래량도 작으니까. 네. 아니야. 좀 더 12월이에요. 근데 12월부터 주식으로 전환 시점이지만 전환을 그때 안 할 수도 있어요. 전환이 가능하다니까. 그때부터. 지금 동시는 전환 시점이 됐는데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8월 22일부터. 자, 가지고 계시면 재무구조는 또 따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설명 다 드렸지만 재무구조는 흑자 전환. 자, 그리고 배당. 다 해당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12월에는 원래 채권 쪽으로 부양을 안 해줘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기 때문에 즉 기관들이 자금을 주식을 사서 배당받고 이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산타릴리. 근데 작년에는 금리 올리고 채권 쪽 바이백까지 해주니까 우리가 산타릴리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산타릴리가 오면 막 이제 주식 오른다 하거든요. 그럼 채권 어떻게 해요? 그 많이 순발행된 채권은 어떻게 돼요? 단지 상환할 때 가격은 만기 도래된 채권은 싸게 주고 싸게 풀겠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싸게 주고 싸게 풀겠지만 얘네가 채권 가격을 계속 안 주면 우리 시장이 있을까요? 팔고 나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대형 풋은 한 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만기 도래하는 채권이 있기 때문에 콜을 비중을 정확히 잡고 가서 풋풋풋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번 달도 콜로 거의 다 회수가 됐잖아요. 하지만 풋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풋도. 자, 그래서 비중을 딱 잡으시고요. 자, 지금은 미국 금리는 이따 돼봐야지 알고 일단 어찌됐건 차월물로 갈아탔습니다. 내일 세면 센 대로 지수가 오른다 그러면 차월물로 대응을 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할 거고요.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네, 내일 아침에 한번 보고 자, 아직 해 찍을 시기는 절대 이번엔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에 여러분이 싼 풋을 갖고 가셔는 안 되겠지만 지금부터는 풋을
갈아타지는 않겠습니다. 그 금액으로 대응하겠어요. 이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갈아탔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전한 투자하세요.